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첨단 소재 관련 기업인 제이폴리와 SC가 군산시, 새만금 개발청 등과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업은 새만금 산단에 465억 원을 투자해 기능성 복합 수지와 초방막 유리 제조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를 가상현실 플랫폼인 메타버스로 복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간담회에서 전문가들은 철저한 고증과 효율적인 서비스 모델을 통한 관광객 유입 극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후변화로 농작물 재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작물 재해 보험료 할증률이 내년부터 50%나 인상될 예정이어서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군산 한들고 학생들이 폐자전거로 태양광 자동차를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이 햇빛으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직접 제작해 이산화탄소를 줄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 만에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155명입니다. 이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지역 발생 2,114명, 해외 유입 41명입니다. 사망자는 9명이 늘어 2,237명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40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4명을 비롯해 군산 4명, 익산과 정읍 각각 1명, 완주 3명, 부안 5명 등입니다. 신규 확진자들은 도내 확진자 접촉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고 해외 유입 사례도 2건 발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3,396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어제 기준 1.04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전주시의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격상됩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오늘 긴급 브리핑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전주시의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17명에 이르고 있어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격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의 거리 두기 격상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 동안 이뤄집니다. 도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57%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 0시 기준 도민 180만 4,104명 중 57.05%인 102만 9,268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 52%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2차까지 접종을 모두 마친 도민은 전체 30.62%인 55만 2,430명으로 전국 접종 완료율 25.1%보다 5.5%포인트 높았습니다. 첨단 소재 관련 기업인 제이폴리와 SC가 오늘 군산 라마다 호텔에서 군산시, 새만금 개발청 등과 함께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두 기업은 새만금 산단 109 5만 9천 제곱미터 부지에 465억 원을 투자해 기능성 복합 수지와 또 초방막 유리 양산 설비 제조 공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에 소부장 제조기업 두 곳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제이폴리와 주식회사 SC는 새만금 산단 109에 모두 465억 원을 들여 기능성 복합수지 제조 공장과 초방막 유리 가공양산 첨단 설비 제조 공장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철도, 항만 등 수출입에 유리한 물류 여건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이폴리사는 협력업체와의 물류 및 수출 비중이 높으며 SC사의 경우 제조 장비 대부분을 중국에 수출할 계획이 있어 제이폴리는 자동차 경량화 부품과 TV, 냉장고, 에어컨 등 전기 전자제품에 쓰이는 기능성 복합 수지를 만드는 기업입니다. 대기업으로부터 원료를 공급받아 금속과 비슷한 강도를 가진 강화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SC는 초방막 유리, 이른바 UTG 가공에 필요한 장비들을 생산합니다. UTG는 흠집과 주름에 강해 폴더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의 화면에 쓰입니다. 제이폴리는 오는 10월부터 36,000제곱미터 부지에 34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SC는 오는 9월 말 2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125억 원을 들여 공장 건립을 시작합니다. 두 기업은 각각 76명, 40명을 고용할 예정이며 이 가운데 SC는 중국 수출을 목표로 이르면 내년 3월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갑니다. 두 기업은 지역 기업과의 상생협력, 지역 우수인재 채용, 수출입 물류 증대에 따른 군산항 물동량 증가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걸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첨단 소재 관련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속속 이뤄지고 있는 새만금. 군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하주입니다.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산업부, 전북 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기획한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기재부의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는 7기가와트 규모의 새만금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100메가와트급 수전의 설비 집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관련 수전해 기업 집적화 단지와 기업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농산물 유통가공산업 육성을 위해 농부의 식품공장 2공장을 신축합니다. 군산시는 현재 73개 농가가 참여해 60품목을 생산하고 있는 농부의 식품공장 1공장의 작업공간 부족으로 2공장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 공장에 40억 원을 들여 습식 가공 전문 가공센터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또 군산에서 생산한 강황과 감자 등으로 분말 카레와 레토르트 카레 3종을 개발해 오는 10월 공급할 예정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신축 사업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군산시가 국비 6억 원을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동물보호센터 신축 여부를 놓고 고민한 끝에 내부적으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확보한 국비 6억 원을 반납할 예정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업은 시의회에서 부지 매입과 신축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이 통과하지 못하고 동물보호단체가 시 지경에 반대하면서 제동에 걸렸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를 가상현실을 통해 체험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익산시가 미륵사지 디지털 플랫폼 구축에 나서기로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철저한 고증과 수익성 확보, 또 효율적인 서비스 모델 구축을 통한 관광객 유입 효과 극대화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 10만 평에 이르는 절터에는 복원된 미륵사지 석탑 외에 금당터와 승박, 난문 등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미륵사는 백제 무왕 때 지어진 후 조선 중기 이후 폐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륵사지를 가상현실을 통해 체험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메타버스는 증강현실, 가상현실, 가상융합현실 등의 기술을 결합한 미래 산업을 일컫습니다. 익산시는 이러한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미륵사지를 구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는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새로 나오는 기술들 좀 포함하고 기술적으로 좀 친밀하게 고도화를 시키면은 그러면은 정말 미륵사지 복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륵사지 가상현실 구현은 디지털 시대에 맞아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직접 볼 수 없는 미륵사 등을 고려할 때 철저한 고증과 자문을 거쳐 제대로 구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실제 미륵사에 들어간 것처럼 거기서 탐만이지 그때 불상은 없었던 시대입니다. 또 가상현실 체험이 미륵사지 관광객 유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서비스 모델 등이 효과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어떤 서비스 모델로 과연 익산이 향후에 나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되면 그 다음에 그래픽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따라옵니다. 개발과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국내 업체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 미륵사의 경우 개발 기간 1년 6개월에 7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 개발될 미륵사지 가상현실 플랫폼의 정확한 소요 비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수익 구조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도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제약 없이 손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륵사지 가상현실 구현. 현실에서는 복원이 어려운 문화유산을 첨단 기술을 활용해 표현하게 됐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익산 오산면 신지 영만국도건설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이 국도는 전체 길이 7km, 예상사업비 1,888억 원입니다. 4차선으로 완공되면 익산 산업단지 물동량이 새만금 신항만까지 연결될 수 있게 돼 물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기재부와 최종 협의를 거쳐 다음 달 중에 제5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군산시의회가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에 반발해 오늘 교육부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부의장 등 시의원 7명은 군산대 대학 기본 역량평가 가결과 철회와 재평가 촉구 건의문을 교육부에 제출했습니다. 건의문은 이번 가결과 발표로 군산대 위상에 상처를 입었고 지역사회 성장에도 영향을 미칠 걸로 우려된다며 전면 재평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달 말 있을 최종 결과 발표 전까지 정치권과 지역사회, 동문회 등과 함께 교육부를 상대로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군산시가 로컬푸드 인증제를 실시합니다. 군산시는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 농가 가운데 상반기 인증제 의무 교육을 이수한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농산물의 출하 예정일 50일 전까지 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인증 절차에는 생산 단계 현장 심사와 잔류 농약 검사, 토양 검사 등이 있으며 인증 기간 2년 안에 해마다 2번 이상 토양 및 농산물 시료를 수거해 분석합니다. 신청에는 신청서와 농업 경영체 등록증, 인증수수료 13,500원이 필요하며 이 가운데 인증수수료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에 쓰이게 됩니다. 금강하구뚝 수역의 녹조에서 독성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100배 넘게 나온 걸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달 말부터 금강하류 5개 지점에서 수질을 분석한 결과 청산가리보다 100배나 독성이 강하다는 마이크로시스틴이 미국 기준치의 최대 118배까지 검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물은 군산과 익산에서 강물을 그대로 농업 용수로 쓰고 있고 인근 농수로에서는 녹조물이 농경지로 흘러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금강 하구뚝을 열어 문을 원활하게 흐르게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가 경미범죄 7건에 대해 감경 처분을 내렸습니다. 오늘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제4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범죄 대상자 7명에 대해 감경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경미범죄는 형사범 5명과 즉결심판 청구 절도범 1명, 즉결심판 청구 경범죄벌법 거짓신고 1명 등입니다. 위원들은 대상자들이 범죄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과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폐자전거로 만든 태양광 자동차 혹시 상상이 가시나요? 쓰고 버려진 자전거의 바퀴를 활용해 햇빛을 에너지 삼아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학생과 학부모, 주민들이 힘을 합쳐 자원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태양광 자동차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버려진 자전거. 폐자전거 바퀴 4개를 지렛대 삼아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얹고 바퀴가 핸들이 됩니다. 전기 모터를 달아 자체 충전이 가능하고 재생에너지인 햇볕을 동력으로 페달을 구르지 않고도 달립니다. 비가 와도 이게 전기로 가는 거니까 전기가 통할 때는 통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햇빛이 적으면은 좀 이게 잘 배터리가 빨리 소모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때도 가기 때문에 이 태양광 자동차를 한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군산 한들고등학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시승식이 열렸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 주민들이 한여름 땡볕에서 힘을 모아 만들어낸 자동차를 선보였습니다. 사람 2명이 탈 수 있는 자동차는 한 번 충전으로 최고 20km를 2시간 동안 달릴 수 있는 태양광 자동차입니다.
바람을 막아줄 창문도 없고 옛마차를 떠올리게 하는 다소 촌스럽지만 세상에서 한 대뿐인 자동차입니다. 친구들끼리 이런 친환경적인 태양열을 이용하는 자동차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요즘 또 환경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좋은 일 하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어서 작지만 힘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여름 학생 8명이 태양광의 원리와 제작에 필요한 지식을 공부하며 3개월 만에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주민과 학부모들은 용접과 전기기술, 축적된 경험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면서 탄소 배출 없는 교통수단이 환경의 소중함을 다시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탄소 배출을 제로로 하자고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실제로 그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제작하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시승도 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구나, 그리고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 이런 걸 깨닫게 하는. 마을도 학교와 함께 성장하는 친환경 공동체 선순환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처음에 저희 아이들과도 대화가 별로 없었는데 아이들하고 대화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과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좀 많이 느꼈습니다. 한들 1호인 태양광 자동차, 희망을 향해 달리는 브레이크 없는 질주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군산시가 내일 0시부터 공원과 광장에서의 야간 취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려지는 이번 행정명령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모든 공원과 광장에서의 음주와 취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델타 변이가 우세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달 첫째 주에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검체 12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 41.7%가 델타 변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달 들어 둘째 주에는 검체 31개를 분석했을 때 87.1%가 델타 변이로 전달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델타 변이는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감염 재생산이 2.5배 높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익산시와 군산시가 외국인 등 긴급 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합니다. 익산시는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50세 이상 연령층과 30세 이상 중 2회 접종 완료가 어려운 대상, 등록 외국인, 건강보험 미가입자와 주민등록 말소자, 미등록 외국인에 대해 얀센 백신을 접종합니다. 군산시는 오는 26일부터 31일까지 미등록 외국인에 한해 백신 접종 예약을 받습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만 18세에서 29세 미등록 외국인의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다음 달 16일까지는 만 30세 이상 미등록 외국인의 얀센 백신을 접종합니다. 미등록 외국인은 여권을 지참하면 불법 체류 단속 등 불이익 없이 임시번호를 발급받아 현장 등록 후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직접화단지 제도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신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라북도와 전남, 경북이 신재생에너지 직접화단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중 전라북도는 해상풍력 분야입니다. 직접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40메가와트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겁니다.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하고 단지 운영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신청하면 에너지공단 평가위원회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거쳐 연내에 지정 여부가 결정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이 3조 6천억 원 규모의 교육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공모합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금융기관 지정설명회를 다음 달 3일에 연 다음에 같은 달 10일까지 신청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최종 지정된 교육금고 금융기관은 다음 달 27일 발표됩니다. 평가 항목은 금융기관 신용도와 재무구조 안정성 등 19개 항목입니다. 이처럼 교육금고 금융기관 공모 절차가 시작되면서 은행권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자신의 연락처를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죽인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은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심신장애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점과 원룸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점을 비춰볼 때 무기징역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11시 45분쯤 전주 지역 원룸에서 남자친구인 22살 B씨를 살해한 혐의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군산시의회 제240회 임시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일주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의원조례 발의 등 모두 17개 안건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 취약계층과 영세기업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추가 경정 예산안이 처리됩니다. 이번 조례 발의에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안 등이 올라왔습니다. 익산시가 다이롬 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선발된 시민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노인 일자리 전담 보조 인력으로 4개월간 일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은 컴퓨터 활용 능력 1, 2급, 정보 처리 기사 등의 정보화 자격증을 보유한 접수일 기준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익산 시민으로 사업 참여에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신청은 25일에서 30일까지 익산시청 본관 1층 경로장애인과에 제출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백제 세계유산 축전에 재미와 감동을 더할 백제로 별빛 나실 버스킹 공연이 펼쳐집니다. 오늘과 내일 오후 7시 미륵사지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익산 한여름 희망 동행이 코로나19와 더위에 지친 홀몸 어르신 160세대에 여름 이불과 삼계탕, 약과 등으로 구성된 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9월 26일까지 시민 열린 갤러리에서 그림인 시간의 숨과 결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20도, 최고기온은 32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23도로 출발해 낮에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23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